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전일 미장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급등했던 주가가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주가를 떠받칠 요인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 미장은 이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장 보시면 뭐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3포인트 남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2021년 11월 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S&P 500은 이제 5,000포인트 돌파해가지고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약간의 숨고르기는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은 계속 우상향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기술주 위주 장세에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계속 상승 추세는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숨고르긴 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그 추세 하단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제 이 지금 강세 이유를 보면 미국장 강세 이유를 보면 1월 이후에 이제 빅세븐 주가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가 64%가 올랐고 메타가 38%, 두 업종이 거의 끌다시피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구글 얘네들은 이제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만 했고 애플은 4%가 빠졌고 테슬라가 2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메타가 견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후에 다른 애들이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게 가장 주시할 것 같고요. 러셀 2000 상승 추세는 일단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기타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하고 대만 갖고는 일단 저항권 위에서 이제 그 이평선 위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설령 횡보를 한다 해도 뭐 약세가 나와 쑥 빠진다기보다는 자리는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해하고 항생지수가 지금 장기평 저항선에서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와주고 위로 올라서주면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증시를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평 지지받고 올라서주면서 그 상대적으로 지난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주춤하는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정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 기한이 26일이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를 재료 소멸로 볼 것이냐 그 다음 주 초에 이제 수급이 좀 관건이 되긴 하는데 뭐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고 뭐 저는 살짝 돌파한 후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지지받고 더 가주는 흐름을 기대를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 이제 60분 봉상 보면 이제 이격 조정은 어차피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금 추세는 정배열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 이제 우상향 탄력은 이어지고 있고 좀 주춤을 하긴 했죠. 60분 봉 보시면은 이제 강세 흐름은 유지를 했는데 V자식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약간의 뭐랄까 이제 그 횡보를 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딱 튀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지금 이제 약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유가는 크게 무리 없죠. 뭐 안정 찾아주고 있고 중동 노이즈가 있어도 그게 크게 리스크로 된다기보다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안정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번에 좀 4.3포인트대 중반까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4.4%를 넘어서 가지고 위로 올라가느냐? 그러면 정말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시를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그 안정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 전일 뭐야 4.24%까지 내려섰는데 그 이유가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발언한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늦을지라도 경제 방향은
한 달 수치로 달라지진 않는다. 이게 일각에서 주장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딱 일축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에 따라서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이제 국채 금리는 더 이상의 고점 없이 여기서 안정을 찾아주고 4%대 초반 또는 혹은 이제 그 아래까지 이렇게 밀려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시총 중에서 AI 관련주의 비중이라고 하는데 그 1월달 이후에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5%대, 5, 6%대 있던 게 지금 거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시총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AI 관련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이제 그 방증입니다. 이게 약간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대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 이제 중론이죠. 결국은 이제 AI 쪽이 더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일 거라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견인한 AI 반도체 러시는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제 어차피 인공지능은 초기 단계고요. 주도 테마는 통상 2년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옛날 전에 그 경험치상으로 보면 설령 조정 파동은 나올지라도 계속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위로 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도 테마는. 그리고 이제 뭐 시티은행에서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골드러시 초기에 돈 번 사람들은 뭐 금 쪽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삽이라든가 곡괭이 개발자들이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스 뭐 유명한 일화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것처럼 이제 실제 칩을 개발하고 하는 회사들이 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에 납품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을 테마가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통계상의 얘기인데 미 대형주의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 뭐 10% 이상의 상승이라고 찝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3개월 추가로 상승했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인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 계속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탈중국 자금이 일본에 먼저 유입이 많이 돼서 이제 지금 가장 니케이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하고 우리나라도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 자금들도 선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투자 심리가 2022년 1월 이후 가장 좋다 하는데 21년 1월이 이제 그때가 그 실리콘뱅크 노이즈가 있었던 이후인데 그 이후 지금 가장 좋은 쪽으로 호전 중에 있고요. 성장 기대감도 우호적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갔었는데 이제 성장 기대감보다도 현재는 주가가 조금 앞서 있다는 게 너무 오버페이스 아닌가 하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패드워치는 일단 5월까지는 동결이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인상을 해서 1회, 2회, 지금 3회 인상으로 나와 있는데 뭐 3회냐 4회냐 그거는 지금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전반기 내에는 일단은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게 중론이고 그다음에 뭐 크게 무리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차피 그 흐름에 따라가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눈치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현재 지금 일자리는 감소 중인데 코로나 이후에 여가 생활이나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물론 빈부 격차에 따른 통계상의 오류는 있을지라도 여행 숫자라든가 그 증가 수치는 뭐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주말 보면 그 수치는 눈에 보이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런 소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수치들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OMC 의사록에서 일부 부문이 이제 물가 압력이 강해서 물가 안정에 정체 가능성이 지적된다라고 하는데 인플레 우려감은 계속 잔존해 있고 이제 그거는 시장에서도 연준에서도 가장 그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뭐 그냥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 기업들이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4조 4천억 달러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제 향후 시장의 방향성 및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증가함에도 이제 주식시장의 현금은 좀 줄어드는 중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치 펀드들이라든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IT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제 이후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올라가는 섹터들이 특히 이제 미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지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바이든도 이제 대선 앞두고 자동차 업체 노조 달래기 차원이라 얘기지긴 하는데 이제 전기차 전환을 좀 늦춘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에 충전 문제 등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도 많이 좀 줄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이 5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부 보조금 650만 원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주는 보조금이 뭐 울릉도는 1,100만 원, 그다음 무안등이라든가 전라남도 쪽은 75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인데 의정부, 하남, 부산 뭐 이런 데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가 있는데 이제 그걸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트럭 화물 지수하고 증시의 상관관계인데 이제 노란색이 트럭 화물 지수거든요. 이게 얘네 트럭 화물 지수가 오르면 그만큼 경기에 따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커플링이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 반전이 됐죠. 유동성으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AI 관련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아직은 트럭 화물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경기가 이제 선행이 돼가지고 얘가 올라서주면서 간극을 줄여줄 거냐가 관건인데 그게 아니고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은 꺾여가지고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는 시장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 상황 주시는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장에 동조했던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커플링되는 지수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흐름을 보면 뭐 일정을 보면 이제 뭐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열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나왔으니까 뭐 이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물가 지수가 목요일 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예측을 하면 지수의 강세보다는 이제 종목별, 테마별, 선별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강법 수준에서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부터 알테오젠을 위시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는데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가 약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그 미국 증시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뭐 단순하게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는 거의 지수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보다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동맹에 합류해가지고 HBM에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삼성전자는 장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다 경쟁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어찌 보면 빡센 대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조금 경쟁이라든가 자국 기업 선호 흐름 속에서 이제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 정부에서 인텔의 이제 정부 보조금 뭐 13조도 검토하고 있다 하고 대만 TSMC도 일본이나 뭐 독일 공장 건설 등 뭐 젠걸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정책적으로 지원이 좀 덜 되고 있죠. 뭐 말이야 뭐 용인 클러스터 한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부지만 만들어주고 허가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력이라든가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도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D램도 이제 마이크론 기술 수준이 급격히 발전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낸드 시장에서도 이제 거의 앞서 선두권이었지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이 된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합병이 되면 이제 큰 경쟁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점유율에서 이제 장담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참 총선 앞두고 하는 짓거리들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다음 주는 뭐 크게 무리 없는 시장 속에서 이제 개별주 순환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뭐 우리 시장은 아직은 긍정적이니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